투투. 자, 질문부터 받고 가겠습니다. 질문 내가 다 받았나요, 여기? 여기까지? 거기까지 숙제였어요. 아, 네네. 안 받았단 말이죠. 오케이. 연습 문제에서 질문 있으면 받아볼게요, 먼저. 34번. 32번. 128번. 현나 질문했다. 어? 하나만 더 하니까 그냥 질문했다 그랬는데. 잘했어. 잘해서 그랬다. 또! 네. 먼저 한번 해볼게요. 128번부터 해볼까요? 수능 기출. 아주 문제가 좋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요놈. G1 값을 알 수 있고 G'1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F1하고 F'1을 구하라는 거고, F1은 뭐 이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됩니다. 1을 다 대입하면 G1은 3 곱하기 F1. G1 24니까 F1은 곧장 8이라고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곱함수의 미분으로 처리해야 돼. 곱함수의 미분으로. G'X는 앞에 거 미분하니까 3x의 제곱에 fx 플러스 뒤에 걸 미분하니까 f'x. 다시 여기다가 뭘 대입해? 이제 1을 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G'1은 0이었고 1 대입하니까 3 곱하기 F1. F1 방금 구했죠? 8 플러스 역시 1 대입하니까 3 곱하기 F'1. 그래서 F'1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네. 더하니까 얼마? 16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많이 어렵지 않았죠? 32번 누구였죠? 32번이 아까. 네. F'X가 오른쪽에 있는 2차 함수입니다. gx는 fx-kx이고 마이너스 3에서 그 값을 갖는다. 상수 k의 값은 2라고 했네요. 네, gx가 마이너스 3에서 그 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g' 마이너스 3은 0이 돼야겠네요. 그대로 미분해볼까? G'X는 fx 미분하니까 f'x 마이너스 얼마? k. 근데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G' 마이너스 3은 0. f'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k는 사라지죠? 사라지죠. 모르겠네. 그래서 k 값은 f' 마이너스 3하고 똑같겠네요. f' 마이너스 3은 주어진 식이 있으니까 대입하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9 빼기 1이 되어서 k는 8이 되겠네요. 역시 괜찮네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평가원 기출이어서. 34번. 이걸 보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찾으라는 문제죠. 도함수로 원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 거 진짜로 중요해. 어떻게 찾아? 일단은 경계선부터 잡아요. 얘가 0이 되는 곳을 잡으면 돼. 그러니까 도함수는 내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야. 근데 얘가 뭐 하고 있어 지금?
증가,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고 음수니까 감소, 음수니까 감소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 원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일단 이런 형태가 돼야 돼요. 네. 1번, 2번은 전혀 이런 모양이 아니네요. 3번도 이런 모양이 아니고 4번만 가능하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안 되지. 근데 얘를 좀만 더 자세하게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봐. 증가하긴 하는데 여기에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근데 기울기가 여기에서 뭐가 되니? 0이 됐으니까 여기서 부드럽게 만들어져요. 여기에서도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됐으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울기가 크다가 가파르다가 완만해지는 거지. 기울기가 작아지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급격하게 내려가다가 여기서 다시 뭐해져? 완만해져서 기울기가 0이 되고 다시 기울기가 음의 값으로 커지고 커지지 않고 계속해서 작아지죠. 이게 계속해서 음의 값으로 작아지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돼야겠네요. 이해됐어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 처리가 애매해서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다면 아마 이 부분 때문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증가감도 똑같습니다. 됐어요? 이거 이해? 좋습니다. 질문이 없습니까? 또 추가 질문 있습니까 혹시? 없어요? 네. 그렇다면은 함수의 그래프 볼게요. 여기 함수의 그래프는 이미 설명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사실은 새롭게 배우는 것들은 없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증가, 감소, 극대, 극소 등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에요. 여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하면 돼. 자, 한번 그려볼게. 그리는 방법 알려줄게.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 있던 문제들로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요. 일단 차수 봅니다. 최고차인 계수와 양수인지 음수만 판단해요. 양수라고 됐으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리고 시작해요. 그리고 변하는 곳, 급격히 변하는 곳을 찾아내요. 이런데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곳,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곳이니까 0이 되는 곳이니까 0이 되는 곳을 찾습니다. 3x의 제곱에 플러스 15x의 플러스 12는 0을 방정식을 풀어서 찾아볼게요. 어렵지 않네요. 얼마하고 얼마에서?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때의 극대값, 극소값을 적당히 써주면 됩니다. 자, 되나요 이거 이해? 자, 이제는 이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3차 함수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보고 가게요. 자, 너희들 직접 증명을 하면 참 좋겠지만 (2, 4, 6의 8에)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요 가이드를 잡습니다. 가이드는 어떻게 잡냐면 세로가, 그러니까 여기 세로선이죠. 여기 총 4칸으로 영역이 쪼개지면 되고요. 가로는 2칸으로 쪼개지면 됩니다. 그리고 좌표를 잡는데 3차 함수 이렇게 생겼죠. 어떻게 생겼냐면 3차 함수는 증가할 때 급격히 증가하다가 감소할 때는 조금 완만하게 감소하고 다시 증가할 때 급격히 증가해. 왜냐하면은 이런 것 때문이야.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플러스 1이 있다 해봐. 만약에 x가 커지면 3차 함수 봐봐. 3차 함수. 3차 함수는 x가 커지면
처음에 엄청나게 급격히 커지다가 중간에 애매하게 커지다가 다시 조금 x가 커지면 급격히 커지지. 근데 2차 함수는 어때? 마이너스 2x의 제곱 생각하면은 요렇게 생겼지. 2차 함수가 저기 뒤로 가면 갈수록 뭐야? 숫자를 빼먹지.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전체적인 함수값을 줄인다고 줄여. 이해돼? 처음에 이해돼? 뭔 말인지? 상대적으로 3차 함수가 커지는 속도가 2차 함수가 커지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 오히려 2차 함수와 3차 함수는 어디에서 역전이 되냐면 0과 1 사이에서 역전돼. 원래 일반적으로 0과 1 사이에서 3차 함수는 완만하게, 2차 함수는 이렇게. 2차 함수가 훨씬 더 빨리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잠깐 빨라질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냥 일반 오토바이하고 자동차가 속도되긴 한다 쳐. 보통의 성능의 자동차라면, 보통의 성능의 오토바이라면 처음에 누가 더 빠르게 처음에 스타트 끊으면 오토바이가 더 빨라. 가벼우니까. 근데 고속으로 가게 되면 누가 더 빠르겠니? 자동차가 빠르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3차 함수는 자동차 느낌, 2차 함수 오토바이 느낌. 처음에는 2차 함수가 영향을 좀 줄 때가 있어. 1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그게 뭐냐면은 이 증가하는 구간은 2차 함수도 3차 함수도 둘 다 막강하게 힘을 발휘하는 구간. 근데 중간에 잠깐 내려가는 구간은 뭐냐면 2차 함수가 3차 함수를 약간 당겨서 내려가는 느낌이야. 그래서 내려가. 그러니까 3차 함수 계속 증가하잖아요. 2차 함수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빠르게 증가, 둘 다 증가하는 힘으로 올라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3차 함수가 증가하고 2차 함수 내려가니까 2차 함수가 3차 함수가 증가하는 속도를 좀 잡을 거 아니야. 나 이 그래프를 그냥 이해시키고 싶은 거야. 이해돼?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그 당기는 힘이 조금 2차 함수가 셀 때가 있어. 그때 살짝 내려가. 다시 올라가. 그러니까 느낌이 올라갈 때는 같이 힘을 합쳐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뭐가 상쇄돼서 내려가니까 천천히 내려가고, 다시 올라갈 때는 또 3차 함수가 훨씬 더 압도적인 힘을 발휘하니까 세게 올라가요.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 나는 너희들에게 느낌을 주고 싶어. 그래프.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 그래프는 모두 3차 함수는 여기서 갈 때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어져요. 다시 급격히 올라가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네,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뭘 이 이후로는 당연히 쭉 그려지겠지. 이해했어요? 근데 3차 함수의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주요 비율 관계를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3차 함수는 그 성질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정말 많을 거야. 정말 많은데 선생님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밝혀낸 것들, 알아낸 것들 정말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자주 쓰는 아이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숫자에 덧셈을 할 때 1부터 10까지야. 이거 많이 쓰잖아. 외워야지. 맞지? 뭐 이런 것들처럼 굉장히 많이 쓰는 성질인데 그 성질을 딱 나는 일단은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성질들이 있는데 난 딱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거야. 다 거르고 골랐을 때에도 이 두 개는 가져가라. 첫 번째, 이 비율 관계. 여기에 있는 간격들이 모두 다 같습니다. 모두 다 같아요. 세로 간격도 정확히 중점이에요. 무조건 같다. 됐니?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수치로 외워야 되는데 잘 봐봐.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여기 극대하고 극소의 차이 간격이 있죠. 이 차이의 간격을 D라고 잡을게. D. 극대하고 극소의 높이차가 있겠죠. 높이차. 그 높이차를 H라고 할게. 그 H는 이렇게 된대요. H는 D의 세제곱에 비례한대요. 그것의 절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잘 봐. 이거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니까 x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몇 차로 반응하겠니? 그렇지. 높이를 3차로 반응해.
그 높이가 바로 그냥 뒤에 세제곱이야. 그래서 당연하게 3차 함수니까 여기는 그냥 명백하게 세제곱이야. 그것의 뭐라고? 절반이야. 단지 이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a가 있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x세제곱이 이렇게 생겼다 쳐봐. 그러면 여기에다 2배를 하면은 2배가 커지니까 높낮이가 2배가 커질 거 아니야. 3배 하면 3배 커질 거 아니야. 맞지? 당연히 h도 그렇게 똑같이 비례합니다. 최고차항에 대해서 2배 하면 위아래가 2배 늘어나고 3배 하면 3배 늘어나요. 단지 높이는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 a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2분의 d의 세제곱 a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 돼. 3차 함수니까 이 x축의 간격 여기 x값이면 높이는 뭐에 비례한다고? x세제곱에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것의 딱 절반 2만 외우는 거. 숫자 2만. 그 절반이다. 당연하게 a값만큼 보정해 주는 거야. a는 보정치야. 보정치. 이해했어요? 나는 딱 3차 함수에서 다 털어내고 뭐만 남길래? 나왔을 때 난 이 두 가지만 남길 거야. 이 두 가지 외에도 그래도 알면 좋은 것도 있을 때마다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3차 함수 성질 파고들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 어느 정도 선에서 커트를 시켜야 되는데 처음 배울 때에는 이 정도가 참 좋겠다. 자,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는 게 좋냐면 선생님 다시 한번 볼게요. 봐봐, 했나요? 가이드를 잡을 때에는 일단은 4x2짜리 박스를 잡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3차 함수는 처음에 급격히 올라가다가 완만히 떨어져. 처음에는 한 번에 두 칸 올라가고 두 번째는 한 칸씩 내려가고 다시 급격히 올라가네. 3차 함수는 완벽하게 점대칭 도형이에요. 2차 함수는 완벽하게 선대칭 도형인 것처럼 모든 3차 함수는 점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완벽하게 대칭이야. 그러니까 점을 찍고 거기를 연결시키는 걸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돼요. 뭐 주관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3차 함수 이 두 가지만 알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를 매우 평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그렇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따름 정리를 이야기할까요? 따름 정리니까 공식이겠죠? 따름 정리는 얘가 성립함으로써 저절로 성립되는 공식들을 말하는 거야. 저절로 성립되는 공식들. 바로 어떤 거냐면 3차 함수가 있을 때 저기가 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긋지 않고 어떤 직선을 그린다 하더라도 저 성질은 똑같이 성립한다. 붙여넣기. 자, 여기 요 선 있죠, 가이드선. 요 선을 삐뚤었어. 삐뚤어도 똑같이 성립한다.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 두 개의 선을 그거 잘라봐. 극값에서 잘라봐. 극값이 아니지 여기는. 접하는 점이니까. 잘라봐. 여기. 자, 선이 지금 몇 개 있냐면 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있거든요. 하나가 비었지. 어디겠니? 한가운데. 나중에 배우는데 변곡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가운데를 잘랐어 이렇게. 그때에도 마찬가지. 그림상으로는 이 아이패드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적으로 2차 함수를 기반으로 그리기 때문에 그림상은 정확하게 같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이 길이 모두 다 같습니다. 이해되었어요? 모두 다 같다. 오키도키. 한 가운데점 뭐라고 부르냐면 변곡점이라고 부른다. 변곡이 뭐냐면
곡선 형태가 변했다 이거야. 곡선 형태가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변하는 지점. 변곡. 곡선 형태가 변했다 라는 거야. 변곡점. 곡선 형태가 변한 지점. 완벽하게 점 대칭이 되는 그 지점에서도 이렇게 된다. 이게 3차 함수가 극값이 없어도 그래요. 극값이 없어도 마찬가지야. 진짜 이렇게 완만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그 경우에는 이때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없는 건 아니다. 접선이 이렇게 있을 때 마찬가지. 자, 모든 3차 함수에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 어딘지는 알겠지? 지금 접점하고 그 직선하고의 교점에 대한 이야기야. 어딘지는 알겠죠? 이 모든 길이는 다 같습니다. 따름 정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 중에 이게 제일 안 보인다. 이게 제일 안 보인다. 이게 바다 증명 숙제를 하고 싶은데요. 어깨야. 이렇게 자전거를 오지게 탔더니 온몸을 다 목포가 됐어. 얼마나 걸려요? 아,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체력이 다 떨어져가지고 어제 그 밥 먹고 하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한 8시간? 몇 시에 출발했어요? 10시 6시에 도착했어. 근데 아니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 다 포함해서 와 근데 내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아 어제 너무 힘들었어. 중간에 광주에서 가다 보면 나주 나와. 나주에서 가다 보면 무안 나와. 무안에서 가다 보면 목포 나와. 네, 여수 가려면 여수는 얼마나 걸려요? 여수는 한참 걸리겠지. 하루 여수는 안에는 가요? 아침 새벽부터 출발하고 밤 늦게까지 가면 갈 수는 있을 걸. 2박 초보자. 자전거 타고. 2박 3일. 네, 2박 3일. 야 평소에 타본 거 아니면 안 돼. 뭐가 아니면 엉덩이랑 그 다리가 아파서 안 될 것 같은데. 타봤는데. 어디까지 갔어? 승천보. 승천이 승천보. 삼촌. 여기서 승천보까지가 한 10몇 킬로 되거든. 10한 3 킬로? 아니다. 여기다 아니 20킬로 넘지. 25킬로 되겠네 여기서. 얼마 걸렸는데? 엄청 오래 걸렸지. 그거 몇살 때 일인데? 중학교 가. 네. 괜찮아. 그 왕복을 못하고 거기까지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엄마 데리러 왔어. 그래 보통 그렇지. 애들 못해. 어쩔 수 없어 그것이. 그래도 좋은 추억 남겼으니까 됐지. 수학 수학 진짜. 5만 원. 아빠가 같이 그래. 그래서 그 원숭이 바지인가? 엉덩이 때문에. 아 그렇지. 엉숭이 바지. 어. 무슨 아 엉덩이에 그 약간 볼록한 패드 있는 거 있어. 그거 예쁘고. 그렇지. 처음 입을 때 민망하지. 그거 없으면 나중에 죽지 근데. 여튼 야 이렇게 돼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디다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야기를 해볼게요. 경험했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볼게요. 연습 문제 일단 저 앞에 그때 너희들 질문했던 것 중에도 하나 이 문제를 이용하면은 쉽게 될 수 있는 게 있었는데요. 접선이었어요. 어디 있지? 어디까지 가야 돼? 접선의 방정식이 어디야? 증가감소 앞에까지 여기겠지? 아 여기 있네요. 이 문제도 바로 풀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것을 응용하면은 지금은 응용하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응용하면은 엄청 길었잖아요. 풀이가 대박이죠. 근데 쌤 그때 암산했던 것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배웠거든요. 그때 쌤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그리고 한 거였어.
자, 이런 거야. 이거 기함수잖아요. 그쵸? 기함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A가 음수여야 이렇게 사실 그려지긴 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1,1이라는 곳에서 접선을 그렸다고 해. A점이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 접선을 그렸어 이렇게. 그때 접점을 찾는가. 한 번에 찾을 수 있어. 접점을. x가 마이너스 1인지 접선을 그리면 한 번에 찾을 수 있어. 왜냐하면 다시 한번 봐볼게. 다시 한번 여기 접선을 긋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3차 함수가 있으면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려 이렇게. 그지? 그리고 나서 이 점을 찾는 거야 지금. 이 점 어떻게 찾냐면 여기 변곡점이 있죠. 변곡점. 아까 변곡점에서 거리가 몇 칸이었어? 3칸이야. 1대2니까 3칸이 되거든요. 자, 한 번만 다시 표현하면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접점에서 여기가 변곡점이라면 또는 다른 접점을 알고 있다라면 이 칸수는 다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3차 함수는 기함수기 때문에 여기 한가운데에 x가 0인 점이 변곡점입니다. x가 0인 점이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이고 마이너스 1이고 저게 0이니까 또 다른 교점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돼요. 또 다른 교점이 2가 돼요. 이렇게. 교점의 그 다음 교점이 2니까 거기가 b가 이제 2가 되거든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2가 돼요. b에서 다시 접선을 그리잖아요. b에서 또 접선을 그리면 또 똑같아. 여기서 또 접선을 그리면 거기에서도 이제 또 변곡점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또 여기에요. 여기가 한 칸이면 또 다른 교점 몇 칸 돼야 되냐면 이제 2칸 돼야 되죠. 이렇게. 여기가 2였고 여기가 0이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제? 마이너스 4가 돼야 돼요. 그래서 FB는 B가 아까 X좌표가 얼마였고 2였고 C의 X좌표는 마이너스 4니까 F2 더하기 F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80이구나. 그래서 2를 대입하면 8 더하기 2A 마이너스 4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4A가 80이구나.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56 넘어가면은 80 더하기 마이너스 80이니 56을 빼면은 24니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A가 24니까 A는 얼마? 12 이렇게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수투는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많이 알수록 수능에서도 유리합니다. 많이 알수록. 많이 알수록 당연히 유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과목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설프게 알았을 때 잡기술들 어설프게 알았을 때 수능에 도움이 안 되는 오히려 내신에도 도움이 안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확통 같은 것들. 많이 알수록 안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 엄청 많아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저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더 한번 봐볼게요. 저기 함수의 극대극소에서도 우리가 방금 했던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 사실 거의 돼요. 거의 다. 극대극소에 대한 이야기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우리 이번에 시험 이번 숙제였던가 이게 이것도 한번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그냥 대놓고야. 3차 함수가 있어. x가 마이너스 1인 곳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x가 3인 곳에서 극소값을 갖는데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차이. 뭐 대놓고죠. 대놓고. 이 차이를 h라고 하고 이 극대극소의 너비를 d라고 하면 이 h는 누구에 관련이 있다고요? d에 몇 제곱에 비례한다고? 세제곱에. 그것의 절반. 최고 차이 계수만큼 보정해 주는데 보정해 줄게 없네요 지금. 그렇죠? 끝이에요. 그래서 이 d가 얼마입니까 현재? 4잖아요. 4의 세제곱 마이너스이니까 64 나누기가 되어서 32가 됩니다. a, b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네.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122번도 그렇겠죠. 이 함수에서 극대극소의 절대값이 같다.
상수 a는 얼마입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위아래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극대국수의 절대값이 같다라는 말은 여기 한가운데 뭐가 있다는 뜻이냐면 x축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거 미분하면 우리 곧장 여기하고 여기 구할 수 있거든요. 미분하면은 3x의 제곱 플러스 2x의 마이너스 9는 0이 되는 거 찾아야 될 거고, x의 제곱 플러스 2x 빼기 3은 0이 되는 거 찾아야 될 거고, 그 해는 마이너스 3하고 얼마? 1이겠죠. 그럼 여기 너비가 얼마예요? 4예요. 맞아요? 높이는 h는 4의 세제곱의 절반이에요. 보정해 줄게 없네요. 그럼 얼마죠? 32. 근데 절대값이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16이고 여기 얼마? 마이너스 16이겠죠. 그러니까 f1 값이 마이너스 16이다. 또는 f 마이너스 3 값이 16이다.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밑에도 똑같죠. 그냥 이제 대놓고요. 대놓고 이런 것들. 극대와 극소의 차이가 얼마? 2분의 1. h가 2분의 1이야. 그걸로 너비 d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이해돼요? 너비 d가 1이 돼야겠죠. 압도적으로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압도적으로요. 여기는 예전에 선생님이 풀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게 편하냐면은 이런 문제도 편하죠. 계산하기 귀찮을 때. 잘 봐봐. 극대와 극소, 이건 뭐 극대극소의 차이를 물어보니까 이것도 뭘 물어보는 거냐면 h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두 근의 차이만 내가 알면 네, 이것을 세제곱으로 해서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완추되게 그렇죠? 으차. 아니 엉덩이 아파. 네. 자, 이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함수의 그래프 이제 3차 함수가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를 인식하자 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하자. 자, 그러면 가보죠. 여기서도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계산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4를 여기다 넣는 것은 어때? 꽤 부담된단 말이죠. 꽤 부담돼. 그때는 이것만 넣고 높이 더해가지고 그냥 가는 게 더 낫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분의 15에다가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2입니다. 마이너스 11에다가 마이너스 22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 값이 마이너스 2분의 7이에요. 근데 높이는 마이너스 4 대입하면 계산하는 게 너무 귀찮을 것 같아. 그럼 높이를 구하자고. 높이는 이 너비 얼마? 3. a 세제곱의 절반이야. 최고점 계수 1이니까 보정할 필요 없어. 2분의 27을 더하면 되니까 2분의 20이겠네. 얼마야 여기가? 10 이렇게. 됐어요 이해? 네? 좋아요. 4차 함수 봅시다. 네. 3차 함수가 이렇게 많은데 4차 함수는 얼마나 많겠니? 하지만 4차 함수는 메인 다항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좋은데요. 단지 이렇게 특별한 4차 함수는 그래도 체크하고 가시는 게 참 좋겠다. 얘는 우함수죠. 짝수차항밖에 없으니까. 짝수차항밖에 없으니까 우함수고 적당히 뭐 표현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게 y축이 될 것이고. 미분부터 해볼게요. f'x는 4 마이너스 4x의 세제곱에 플러스 4x 홀리몰리 이거 마이너스 4x로 묶어버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해가 그러면 0하고 얼마하고 1하고 마이너스 1이겠네. 0 대입하니까 얼마예요? 3이죠.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는 뜻이네요. 여기일 때 3이니까. 됐어요? 1 대입하면은 4네요. 오케이. 네. 4차 함수는 3차 함수가 충분히 익숙해지면 일반화시키는 작업들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거 좋은데요. 그냥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되었어요? 좋습니다. 나머지 문제 연습해 보시면서 이거 본인이 그러니까 따라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연습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의 종류들. 여기도 이미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자, 방금 그 문제인데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3차 함수가 극값을 안 갖는다. 한 번 더 이미 했지만 한 번 더 3차 함수의 정리를 정리해보죠. 삼차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을 뭐 가볍게 표현하면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함수든지 간에 3차 함수의 본질적인 부분인 점대칭 도형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 개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서로 다른 두 개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중근 하나를 갖고 있느냐 하나도 갖고 있지 않느냐가 되는 것이고 f'x는 0 미분했을 때 얘는 2차 방정식이 될 거거든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근이 두 개니까 양수 판별식이 0 판별식이 음수다 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극값을 갖지 않죠. 얘는 극값이 없어. 얘만 유일하게 극값을 갖고 있죠. 됐나요? 네, 이해돼요 이거. 그럼 끝났어요. 문제 푸는 건 간단합니다. 1번의 문제를 풀면 오케이. 너가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여야 돼. 너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해. 미분해볼게. 3ax의 제곱에 플러스 12x에 플러스 15-3a는 0이 되는 것이고 a 값이 0이면은 이거는 뭐 항상 최고창의 개수가 저렇게 미정계수로 있을 때에는 양수음수만 따지지 말고 반드시 0인 경우도 따져야 되거든요. a가 0인 경우 이건 a가 0이 아닌 경우야. a가 0이 아닐 때야. a가 0인 경우는 반드시 따로 해주셔야 돼요. 차수가 달라지거든. a가 0이 되면 몇 차 함수가 되나요? 2차 함수가 돼요. 그러면 이거 되는가 안 되는가? 3차 함수가 아니니까 이 답에는 들어가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어떤 함수 fx가 그 값을 가질 때라고 하면은 2차 함수는 그 값이 있거든 무조건. 3차 함수란 말이 없으면 a는 0도 들어가야 돼. 내 말 알겠니? 여기가 3차 함수라는 말이 없었다면 fx가 이놈일 때 그 값을 갖는다. 그럼 a가 0인 것도 들어가야 돼. a가 0이면 2차 함수니까. 됐니? 여기에서는 a가 0이면 2차 함수니까 문제의 조건에 큰 조건에 입에되기 때문에 상관입니다. 오케이, 판별식 보자. 짝수 공식을 쓸게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0보다 크다. 이 차 부등식 나왔는데 양변을 나는 9로 나누고 시작할게. 양변 9로 나누면 여기는 4. 9로 나누면 여기도 3 나눠야 되고 여기도 3 나눠야 되니까 5-A a의 제곱에 마이너스 5a의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그러므로 얘는 인수분해하면 1과 4니까 양쪽으로 벌어져야 되니까 a는 4보다 크거나 아니면 1보다 작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어렵지 않죠? 개념은 되게 단순합니다. 딱 선행용 공부야 이거. 네, 이것도 마찬가지 극값을 갖지 않는데요. 이것의 실근이 1개이거나 아니면 0개이거나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0이거나 음수이거나 이면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도함수를 봤어요.
도함수는 3x의 제곱 플러스 2kx의 마이너스 3k가 0이 되는 거고, 이 판별식을 보니까 짝수공식을 봐야 되겠구만.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네, 짝수공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진짜 별거 없어요. 네, 더 가볼게요. 이제 여기는 고동석 상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지. 고동석 상에서 근해 분리, 뭐 근해 분리가 합성이 되면 항상 난이도는 높아지죠. 자, 보시죠. 간단하게 그려볼게. 3차 함수인데 극소값의 위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극소값이 이 정도에 있을 거야. 있어. 극대값도 이 정도에 있어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극소값은 0하고 1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극대값은 1보다 큰 곳에 있어요. 를 갖다가 도함수로 봐볼게요. 이거를. 이게 y는 fx, 아래다가 y는 f'x야. 얘는 이렇게 그려져.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근데 이것의 해가 누구와 누구 사이 있어야 돼? 0과 1 사이에 극소가 있어야 되고 1보다 큰 쪽에 극대가 있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된다 이 말이야. 됐니? 이 문제까지 오셨다 할 거야. 위에 있는 1번 문제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 오, 쏘리. 위로 불러야 되는데 잘못했다. 위에 있는 문제를 도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건 2차 방정식에서 근의 위치 문제, 근의 분리 문제. 판, 축, 함 쓰는 거. 자, 근의 분리를 보려면 이 2차 함수 f'x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됐어. 판별식, 축의 위치, 경계선에서의 함수값. 판별식은 0보다 당연히 뭐 해야 되고, 해가 두 개니까 커야 될 것이고, 축은 여기 있어. 누구보다 커야 돼? 0보다 더 커야 돼. 축이 1보다 큰지 작은지는 몰라. 0보다 큰 것만 알아. 축은 0보다 크다. 함수값 f'의 0값은 뭐가 돼야 되고 음수가 돼야 되고, f'의 1값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기억이 안 나면 말씀하셔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대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최고점 계수 음수니까 하나의 함수값이 뭐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판별식은 저절로 성립입니다. 저절로. 너 때문에 너는 저절로 성립이야. 그리고 하나의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면 축까지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저절로 하여튼 그걸 보지 않아도 상관없다. 함수값의 하나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저절로 되더라. 기억이 안 나면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과 축을 볼 필요가 없고 함수값만 보면 된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2차 함수이고
위로 볼록한데 0에서 함수값이 음수이고 1에서 함수값이 양수면 모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위로 볼록인데 하나의 함수값이 음수고 양수가 나오면 모양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그냥 나머지 판별식이나 축은 다 성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함수값 하나만 보면 되는 거지. 자, 도함수는 미분하면 3x의 제곱에 2ax의 a-1이고 0 대입하니까 a-1 너는 음수 1 대입하니까 3 플러스 2a 플러스 a-1은 양수. a는 1보다 작다. 3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a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므로 해는 a의 범위는 공통 범위인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이건 근해 분리 문제야. 근해 분리 문제. 됐어요? 더 할게요. 2번도 가보자. 2번 fx가 x세제곱에 네 그 F 프라임 여기 연결했다가 그 거기서 A 값을 구할 거면 A가 0보다 크다고. 아 내가 미분을 내가 얘를 써놨는데 내가 얘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를 푸는데 fx를 내가 얘로 썼어요. 얘를 미분해가지고 이해돼요?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한 번 더 풀 테니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네.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 큰 뜻이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자, 친구. 야, 근데 미분의 a-도 살아있네? 내가 문제를 만들었구나. 아, 진짜 대단하네. 쌤 문제 만든 거야, 이게. 좋아요. 어이구, 뻔뻔하면 어떡하지?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극대극소를 다 가진대요. 다시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근데 위에 있는 친구가 y는 fx라고 할 때 아래에 있는 친구는 y는 f'x가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극대극소를 다 갖는데요.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극대극소를 다 가지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요. 자, 얘는 둘 다 함수값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다 봐야 되네요. 반축함을 세 가지 다 봐야 돼. 판별식 0보다 커야 되고 축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써야 되고 함수값 f'의 마이너스 1값 양수해야 되고 f'의 1값도 양수해야 돼요. 세 가지 다 만족해야 되겠네요. 네, 그럼 미분해서 식을 하나 더 쓸게요. f'x는 3x의 제곱에 플러스 2ax. 이거 한근이 나와버렸는데 아예. 아, 선생님이 큰 뜻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내 시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내가 인정하고 싶어 안 보여. 수학은 자, 네, 맞나 이제? 그쵸? 자,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다. 축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축인데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이다. 함수값 f'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a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양수. f' 1, 3 플러스 2a a 마이너스 1도 양수. 자, 그러므로 2차 분식이 제일 불편한데 이게 판별식이었더니 비례죠. 마이너스 4ac. 이거 항상 양수가 비례제곱 마이너스 4ac. 네, 이거 항상 양수네요. 그래서 첫 번째에는 모든 a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고요. 두 번째에는 마이너스 3을 곱하면 3과 마이너스 3 사이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3과 3 사이가 나올 것이고, 세 번째에서는 a가 누구보다 작다, 2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여기는 a가 누구보다 크다, 3분의 2보다는 크다. 이걸 다 만족해야 되니까 a는